안녕하십니까.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방대한 자료들, 가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 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재밌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눈 성형으로 인해 절망한 분들, 정말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 눈 성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고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앞트임 흉터가 남아서 아주 절망한 그런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눈 앞쪽에 앞트임 흉터가 있고 한번 복원, 앞트임 복원, 앞트임 재건과 같은 시술로 인해서 둥글게 마치 이렇게 무슨 물갈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둥근 모양이 돼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 재수술이 상당히 난감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쌍꺼풀 수술을 받고 앞트임 수술을 같이 받았는데 문제는 눈 앞쪽이 너무 패여 보인다, 마치 빨간살 보이게 징그럽다.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했더니 둥근 모양 내지는 디귿자 모양이 되어서 더더욱 이상의 모양이 됐고요, 눈 사이는 더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난감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어느 정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앞트임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안각 모양이 이상해지면 눈 앞쪽이 패여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보면 이렇게 각이 밑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다가 이렇게 뭉뚱하게 올라가니까 이상한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각이 좀 이상하구나 라고 저같이 전문가들은 알 수 있겠지만, 보통 환자분들은 눈 앞쪽이 이 부분이 빨간살이라고 이렇게 환자분들이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둥근 모양이니까 너무 생소하고 징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 앞쪽이 패여서 징그러우니 막아달라. 그래서 받는 수술이 앞트임 복원, 앞트임 재건과 같은 막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빨갛게 보이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 빨간 부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좀 덜 보이고 더 보이고 하지만은 조금 보이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인데 이걸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면 마치 그냥 왼눈이 못생겼으니 왼눈을 그냥 꼬매서 막아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대로 된 모양, 뭐가 문제인지를 포인트를 짚어서 하는 것도 바로 성형외과적 전문적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복원하거나 재건을 하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되거든요. 더욱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트임 복원, 앞트임 재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필요할 때는 물론 합니다. 그렇지만 제 방식대로 내안각 성형을 저는 주로 하는데요, 무조건 막으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내 앞트임을 해서 잘못됐어요. 그럼 복원을 한다. 복원이라는 뜻은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찾아보면 1000년 전에 칼을 찾아서 그걸 복원해서 아주 말끔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럼 복원, 이걸 뭘 복원한다는 건 리뉴얼, 정말 자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정말 좋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형은 그런 말뜻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성형입니다. 당연히 환자분들은 의학적 지식, 성형외과적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복원해준다 그러면 다 원래대로 되는 줄 알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에 현혹되면 안 된다. 복원, 재건, 우리 미용 성형외과 수술을 주로 하는 저는 원래 성형외과 학회 회원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대한 재건 성형외과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거든요. 미용 말고 예를 들어서 암 수술로 인해서 가슴 한쪽이 없어졌어요. 여자분들이 유방이 한쪽이 없으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재건 파트가 바로 우리 대한성형외과 학회,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과 복원은 아주 좋은 말이지만 앞트임 복원, 앞트임 재건은 정말 한정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남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눈을 만들어서 정말 그냥 앞트임 흉터로 오면 제가 교정이 쉬운데 디귿자 모양을 만들어서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중에 물론 성형도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좋은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고 환자분이 판단해야 될 몫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무쌍 쌍꺼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원래 저는 쓰지 않는 말이고요. 정식 수술명도 아닙니다. 쌍꺼풀 수술이 받고 싶은데 그 수술의 결과에 두려운 많은 분들이 무쌍 쌍꺼풀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쌍꺼풀은 안 만들고 쌍꺼풀 성형을 한다. 어떻게 되면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 쌍꺼풀 수술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나한테 쌍꺼풀이 안 어울리면 어떨까? 그리고 쌍꺼풀 흔적이 나면 어떨까? 그래, 무쌍 쌍꺼풀을 하자.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했지만 쌍꺼풀이 흔적이 잘 남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이 현혹되어서 수술을 받는다면, 제가 목소리가 좀 커진 이유가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무쌍 쌍꺼풀을 받고 오신 분들인데 정말 제가 어떻게, 제 수술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피부를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에 현혹되면 안 되는 그런 성형 수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저 성형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일반 절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아무 필요도 없고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름에 현혹되는 그런 수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환자분들이 현명해서 이름만 듣고 수술 받지는 않지만 앞트임 복원, 앞트임 재근거 같은 수술은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트임 복원, 재건 비슷한 말인데 받고 저한테 오셨는데 디귿자 모양이 됐어요. 여기는 더 패여 보입니다. 이 패여 보이는 빨간 살은 이렇게 정상적인 각도로 만들어서 눈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갖다가 막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막으려고 시도한 결과 더 이상한 모양이 됐습니다.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자기 모양을 잃어버릴 때, 원래 이 부분이요, 우리가 파충류나 아니면 새 같은 경우, 조류라고 하죠. 조류 보면은 이렇게 눈을 막는 막이 있거든요. 이중막이 있거든요. 그게 퇴화됐다는 그런 설도 있고, 이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그 퇴화돼서 이렇게 남았다는 그런 흔적 기관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걸 막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하다가 반대로 포물선을 그리는 이런 정상적인 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 모양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제가 앞팀 보호까지 해서 더 이상했지만 고치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